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윤정하의 찬비입니다. 자, 이 곡은 참 청아하고 맑은 또 가냘픈 듯한 그런 보이스 컬러의 윤정하 씨 어떤 모습과 그죠? 목소리 또 노래가 너무 잘 어우러지는 곡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7080의 어떤 통기타 곡에 정말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코드도 쉽고요. 또 전주, 간주가 독주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원 오리지널 키는 E 메이저입니다. 제가 D로 편곡하였기 때문에 카프를 E 플랫에 이제 끼우고요. 커버 영상을 제가 찍었었죠. 그대로 카프를 끼운 채로 영상 진행을 하겠습니다. 혼자 즐기는 추억과 낭만의 통기타 5권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부터 같이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우선 이제 카포를 끼웠기 때문에 여기를 0 플랫으로 계산을 해서 플랫 숫자는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요. 우선 이제 10번째 칸 C 플랫의 D 모양의 약식 코드로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D 코드 약식 폼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만 좀 익숙하지 않은 분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죠. F 코드 그러니까 쭉 진행을 하게 되면 C 플랫에 그죠? 이게 D 모양이 되죠. 여기서 이제 두 손가락은 이제 생략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큰 발해를 할 이유가 없어지죠. 세 줄이나 두 줄로 작은 발해를 해 주시고요. 4번 선의 개방을 쓰게 되면 D 코드가 되죠. 그죠? 이렇게. 네, 이대로 D 코드로서의 이제 약식 폼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약식 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해 놓으면 적재적소에서 그죠? 쓸 수가 있죠. O 플랫에서 똑같은 폼을 해버리게 되면 A 코드로서 또 5번 선을 개방현을 쓰면서 A 코드로 쓸 수 있고요. 또 4번 줄을 쓰게 되면 바로 지금 이 찬비 같은 경우에 쓸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박자니까 흘러가겠죠. 빠른 아르페지오로. 네,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여기도 D 코드의 약식 폼이 되겠죠. 네. 짚는 건 운지를 4번, 3번을 쓸 수도 있고요. 2번, 3번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제가 악보에는 2번, 3번을 쓸 수 있도록 운지를 붙여 놓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폼도 역시 D 코드의 전체적으로 다 짚으면 이게 D 코드입니다만 우리는 선택적으로 쓸 것이니까 생략한 폼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각 코드에서의 약식 폼들을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D가 기본이죠. 그죠? 이게 O 플랫에 올라가면 다 누르지 않고요. 1, 2, 3번 선만 누르는 폼으로서 D를 쓸 수 있죠. 왜냐하면 베이스는 역시 4번 선 개방형을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 찬비에 응용이 된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그리고 이제 9플랫의 큰 발에 5번 줄이나 6번 줄까지 그죠? 해 주시고 자, 이 폼 역시도 이제 약식 폼이 될 수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B 마이너가 이제 E 플랫에 서서 우리 이렇게 A 마이너 폼을 그대로 이제 연결해서 쓰게 되죠. 네, 이대로 올라가면 F 샵 마이너가 됩니다. 9플랫에서. 네, 여기서 새끼손가락이 필요 없기 때문에 3번 손가락으로 운지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네, 그리고 2번, 3번 줄. 이렇게 해서 F 샵 마이너가 해결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두 칸 더 내려가면 7플랫에서 G 코드의 역시 약식 폼입니다. 네, 이건 D에서 그대로 D, E, F, G가 된 것인데요. 이렇게 D 폼으로 누를 수도 있지만 약식 폼으로. 네, 저는 운지를 약식으로 붙여 놓았죠. 그리고 솔 그대로겠죠. 네, 그리고는 이제 A7이라고 하는 그죠? 전부 개방현이죠. 여기서 1번, 3번, 5번 선을 개방현을 퉁기면서 그대로 내려가서 네,
A7의 구성음 중에서 하나만 눌러주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마디 D 코드이지만 처음부터 D 코드를 다 누르는 것은 아니죠. 레 하나만 눌러놓고 4번 선과 2번 선을 동시에 퉁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떼지 않고 가만두면 되겠죠. 이제 라를 눌러주시고 다시 레, 1번 선의 개방현의 미, 그리고 이제 파샵이 눌러지면서 D가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팔을 퉁기자마자 새끼손가락으로 해머링으로 강하게 때려서 소울음을 내주죠. 그리고 떼고는 이제 다시 팔을 퉁겨주겠습니다. 네 번째 마디를 다시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새끼손가락으로 때리는 이 해머링의 훈련, 즉 새끼손가락의 어떤 힘이 좀 모자라거나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소리라고 하는 결과물을 얻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소리가 아주 빈약하게 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경우라면 이제 3번 손가락으로 때릴 수 있습니다. 앞에 D에서 눌렀던 레를 때도 크게 어떤 연결해서 손상을 입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죠. 네, 울림이 괜찮죠. 근데 이제 이 레를 떼지 않고 이렇게 쭉 흐르게 놔두는 것과 조금의 어떤 이 잔향의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으로 충분히 때릴 수 있는 기량이 되는 분이라면 D 코드를 그대로 두는 것이 낫습니다. 네, 이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네 마디의 전주에서 오른손의 기술을 한번 조금 자세한 설명을, 부연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빠른 아르페지오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이게 반복 설명을 했는데요. 아마 못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 중요성이 아주 제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상세한 좀 설명을 한 번 더 해볼까 하는데요. 자, 여기서 쭉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빠른 아르페지오를 4번 사용했습니다. 마디 처음 시작할 때 D에서, 네,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자, 두 번째 마디에 와서 F샵 마이너인데 표시는 없죠. 잔잔한 물결 표시는 없지만 제가 그냥 해버렸죠, 이렇게. 그리고 또 세 번째 마디에 오면은 물결 표시 있죠. 그리고 이제 A7에도 물결 표시 없습니다만 제가 그냥 해버렸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연주자가 자신의 어떤 감정, 필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름다울 때는 하면 되는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빠른 아르페지오의 결과물을 내가 얼마나 참 멋있게 만들 거냐 하는 것이죠.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이 기술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차분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왼손은 개방으로 두죠. 6번, 3번, 2번, 1번 줄에 각 이 네 손가락을 하나씩 전부 미리 줄에 갖다 댑니다. 이걸 심는다 라고 말합니다. 플랜트 주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심고 퉁기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미리 심어 놓으시고 하나씩 떼 나가면서 연주를 했죠. 자, 이거를 참 이렇게 보기에는 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순서대로 이렇게 펼쳐 나가면 되겠네. 근데 실제로 자신이 해보게 되면 초급이나 아니면 초급을 벗어나신 분들도 이거를 연습을 하지 않은 상태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처음에 전부 다 심어 놓으신 상태에서 줄을 하나씩 떼 나가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서 이제 스피드를 내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빨리 해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제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봤습니다만 하나같이 이렇게 합니다. 엄지를 퉁길 때 이미 집게 손가락이 떨어진 분도 계시고요. 다 떨어지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엄지와 집게 손가락까지는 괜찮은데 집게 손가락을 퉁길 때 이 두 손가락이 같이 덩달아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아직 퉁기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가까이 보여드리면 이렇게, 자, 엄지를 퉁길 땐 괜찮아요. 근데 집게를 퉁기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전체 손가락이 다 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줄이 퉁기지 않은 상태니까 퉁기기 위해서는 줄로 와야 되죠. 자, 이러면서 자신은 못 느끼고 합니다. 그냥 못 느끼면서 그냥 해버리는 것이죠. 안 떨어졌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쳐보게 되면 밸런스가 안 맞고 벅벅거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보면 이제 못 느끼면서 이런 식으로 치고 연습을 해온다는 것이죠. 그런 대로는 되지만 빠르게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을 잘못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하면, 그때 이제 자신의 손을 보면서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으로 잘 관찰해 보라고 하면, 그때 가서야 내가 떨어져서 연습을 했구나 하는 걸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거의 예외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선생님이 지적을 해주고 다시 또 보여주고 하면서 고쳐 나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제 빠르게 어느 정도 완성을 했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꽤나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보기보다는 완성도를 높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자, 처음에는 우리가 연습을 한다고 이제 준비를 조심스럽게 하죠. 미리 줄에 갖다 심고 하나씩 다시 또 갖다 심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곡에서 실제로 연주를 할 때는 내가 갖다 심고 기다렸다가 차분하게 출발한다는 그런 두뇌로서, 그죠? 손가락을 움직여야지라는 생각을 할 틈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바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짚자마자, 즉 심자마자 바로 엄지를 퉁기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볼까요? 자, 일단 짚고 치면 이미 틀린 거예요. 박자가 지나가 버린 것이죠. 자, 짚으면서 동시에 빵. 옆에서 볼까요? 예, 이렇게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보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이 세 손가락이 전혀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이제 연습해 놓았던 연쇄적으로 마치 도미노가 짜르르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욕심을 내면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2번 이상을 연거푸 계속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한 번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2번 할 때 되면 다시 흐트러진 손가락을 끼우는데 또 착지가 잘못될 수도 있겠죠. 잘못 심겨질 수도 있고 엉뚱한 줄에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번 했던 손가락이 다시 뭔가 이 마음이 차분하게, 그죠? 정리가 되는데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벅벅되게 되죠. 그래서 천천히 하면서 여러 번을 계속, 적어도 2번, 3번, 10번, 20번도 똑같이 반복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너무나 이 주법은 약방의 감초처럼 빈번하게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셔야 정말 이 퀄리티 높은 아름다운 아르페지오가 들어간, 뭐라고 해야 되죠? 독주 부분이죠. 그런 편곡 부분에서, 아니면 반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시시때때로 쓰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연 설명,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아르페지오를 할 때 손목이 이렇게 뒤집어지거나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이 모양은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손이 이렇게 뒤집어지거나, 그죠? 손목이 움직이나 안 해야 합니다. 정말 조금 더 1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이렇게만 되는 것이죠.
절대 손목이 각도가 틀어지거나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전체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심고 퉁기기, 그리고 약식 코드, F 코드에서의 약식 폼, 그죠? 그리고 G 코드, 이 D 폼의 그런 약식 폼, 이런 것들이 잘 익숙해져서 자꾸 빈번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D나 G 같은 코드는 기타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걸 매일 내가 이렇게 이제 흔히 마음 놓고 사용하는 이쪽이 아니고요. O플랫이나 혹은 C플랫, 7플랫 이런 곳에서 내가 자유롭게 그죠? 간단하게 쓰는 그런 정말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기량을 향상시키는 그런 수준이 갔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경지이고요. 오른손의 이 빠른 아르페지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기술이 아니니까 시간 투자를 좀 꾸준히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그거 전체에 대한 해설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